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글로벌 반도체 제국의 상징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사상 초유의 총파업 직전까지 내몰렸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는 경쟁사 SK하이닉스와의 자존심을 건 성과급 논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1등 기업인데 왜 하이닉스와 비교하며 성과급을 받아야 합니까? 최근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이 분노 섞인 발언은 금융시장과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온도차는 이 발언의 무거움을 대변합니다. 2026년 5월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훈풍을 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며 시가총액 1,400조 원을 돌파한 반면 삼성전자는 노조 파업 리스크가 부각되며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삼성전자 실무진조차 삼성 주식을 팔고 하이닉스로 갈아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갈등의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은 바로 성과급 산정 방식의 차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전격적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 분배금 재원으로 고정하고 기존 기본급 1000%로 묶여있던 성과급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하이닉스 직원들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성과급을 손에 쥐게 되었죠. 바로 이 하이닉스의 파격적인 보상체계가 1등 기업이라 잡아던 삼성전자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불을 지핀 셈입니다. 이에 자극받은 삼성전자 노조, 특히 초기업 노조가 사측에 내건 핵심 요구 조건은 더욱 크고 명확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즉 EVA라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기준을 당장 폐기하고 하이닉스보다 높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되어 있는 성과급 상한선도 영구히 폐지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경신한다면 이 15% 룰을 적용할 때 무려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성과급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노조의 자존심은 한계치에 달했습니다. 기자회견 단상에선 최승호 위원장은 단호했습니다.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성과급 보상안은 삼성을 단순히 하이닉스의 사관학교로 전락시키는 모욕이라며 사측의 제안을 맹비난했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엘리트 직원들이 왜 만년 2위로 불리던 경쟁사의 눈치를 보며 보상을 구걸해야 하느냐는 뼈아픈 일갈이었습니다. 이는 직원들 내면에 억눌려 있던 1등주의 프라이드와 현실적 보상 간의 괴리를 정확히 타격한 강력한 심리적 방아쇠라 되었습니다. 반면 사측은 이러한 노조의 파격적 요구에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HBM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는 여전히 뼈아픈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사업 구조 속에서 전사 영업이익의 15%를 떼어내 성과급으로 고정하는 제도를 명문화할 경우 향후 다운사이클이 찾아왔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고정비가 결국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게 경영진의 절박한 논리입니다. 이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정부의 개입을 불렀습니다. 지난 5월 11일과 12일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양측을 마주 앉힌 사후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틀간 무려 10시간이 훌쩍 넘는 숨막히는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고 정부 인사들까지 나서서 중재안을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라는 굳건한 철벽과 사측의 경영권 방어 논리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협상은 허무하게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사후 조정마저 수포로 돌아가자 파국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적법한 쟁의권을 최종 확보한 노조는 예고했던 대로 오는 5월 21일부터 장장 18일간의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가 자체 집계한 파업 참여 예상 인원만 자그마치 4만 2천여 명입니다. 전 세계 AI 산업의 명운을 쥐고 있는 핵심 부품 라인이 단 하루만 멈춰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삼성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수출 경제 전체에 떨어지는 핵폭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의 이 거친 질주에 12만 명 전체 임직원이 무조건적인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 여론은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파업 강행 시 회사가 입을 손실이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최악의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지도부가 제발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강경투쟁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내부의 자성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러한 내홍을 외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곳은 단연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거인들은 차세대 HBM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파업이 장기화되어 단 한 번이라도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면 고객사들의 신뢰는 영구적으로 훼손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곧 유일무이한 괴한인 SK하이닉스와 대만 TSMC의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며 시장 점유율을 고스란히 헌납하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이 사태는 비단 삼성이라는 한 기업의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이라는 달콤한 과실은 이른바 보상 도미노 현상을 낳으며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를, 현대자동차 노조마저 순이익의 30%를 분배하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이 쏘아올린 성과급 청구서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노동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과거 굳건했던 무노조 경영의 후유증으로 지적합니다. 수십 년간 정당한 노사소통 창구가 부재했던 탓에 경영진이 시혜적으로 내려주던 불투명한 성과 체계에 대한 불만이 억눌려 있다가 노조가 세력을 얻자 일거에 폭발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경제적 실리에 극도로 민감한 MZ세대 직원들이 조직의 중추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처럼 회사의 맹목적 비전이나 충성심보다는 내 계좌에 찍히는 명확하고 투명한 숫자를 요구하는 흐름이 본물 터지듯 쏟아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참담한 탄식이 쏟아집니다. 이번 파업 위기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뼈아픈 약점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미국과 대만, 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피 튀기는 반도체 전쟁에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내부의 거대한 노사 갈등이라는 암초에 들이받아 스스로 배를 침몰시키고 있다는 맹렬한 비판입니다. 제자리에서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글로벌 AI 패권을 쥘 유일한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절박한 경고가 귓가를 때립니다. 결국 모든 시장 참여자의 시선은 5월 21일 총파업 D-Day 이전에 노사가 극적인 대타협의 기적을 쓸 수 있을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진 현 상황에서 파업이 단행될 경우 사상 초유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노조 역시 이기주의라는 여론의 싸늘한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철저한 루즈 게임이 될 것이 뻔합니다. 양부 없는 치킨 게임을 멈출 사측의 통큰 결단과 노조의 대승적 한발 물러성환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경제의 심장 삼성은 이 거대한 암초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세계 1위의 왕관은 쟁취하는 순간보다 그것을 지켜내는 매일매일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하이닉스와의 비교조차 치욕이라 여겼던 삼성전자 직원들의 맹렬한 자존심이 파업이라는 파괴적 결말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1위의 품격과 혁신으로 승화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 취재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운명이 걸린 이번 노사 사태, 여러분의 냉철한 시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